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MCL 팀입니다. 저희는 BIM과 AI를 통해 강화된 에이전트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통해 복합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로봇 친화형 건물의 평면 구성에 대한 프로토타입 제안 및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팀은 설계 스튜디오에서 복합 문화시설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두 가지의 설계안은 각각 소규모 극장, 전시관, 갤러리와 같은 문화시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으로는 로봇을 이용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로봇들은 방문객들을 위하여 본 문화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전시, 상영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원하는 장소로의 안내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보다 구체적인 로봇에 대한 이용 방식과 프로그램 구상을 위하여 여러 로봇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근래에 건물 내에서 이용되는 로봇들은 이동 방식에 따라 비교적 흔히 접할 수 있는 바퀴가 달린 휠 로봇과 사족 보행 타입의 쿼드로 페달 로봇, 그리고 이족 보행 타입인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이용되는 사례도 많아지며 구체적인 정보 또한 입수하기 용이한 휠 타입의 로봇을 본 문화시설 계획안에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많이 보급되어 있고 이용되고 있는 휠 타입의 로봇에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는 한 모델을 선정하여 계획에 포함시켜 프로그램을 구성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 저희들이 계획한 문화시설의 공간 구성에서 로봇을 운영함에 있어 과연 유효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로봇에 과연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여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지, 혹은 로봇들에 의해 불필요한 혼잡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희는 BIM과 유니티 AI를 이용한 에이전트 시뮬레이션을 통해 로봇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획안에서의 전반적인 행태와 동선 등을 분석한 뒤 로봇 운용에 있어 적합한 평면 구성을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주된 목표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을 구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로봇에 대한 정확한 재원과 로봇과 사람의 상호작용 행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봇이 운용되는 실제 건물에서의 실측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 수집을 진행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로봇에 대한 구체적인 파라미터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로봇의 경우 깊이 인식이 가능한 카메라를 통해 사람과 사물을 인식할 수 있었고, 또한 기타 광학 장비와 레이더를 통하여 로봇 주위의 지형 지물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로봇은 인식한 정보들을 토대로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이동 간의 다른 장애물이나 사람들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건물에서의 구체적인 로봇 행태를 유니티를 통해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 중에 일정 반경 이내에 사람이 접촉할 시 본체를 회전시키고 사람과 상호작용하거나, 혹은 장기간 사람에 의해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거나, 때로는 충전을 위해 충전기가 위치한 구역으로 이동하여 휴면에 들어가는 등 건물에서 운용되는 로봇들의 여러 행태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시설 내 주된 인간 행동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 에이전트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스케줄을 기반으로 건물 내를 탐색하거나 이동하게 되며, 이들에게 부여된 가상의 시각을 통해 로봇을 인식할 경우 일정 확률로 로봇과의 상호작용을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상호작용의 내용으로는 직접적으로 로봇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로봇을 관찰하거나 따라다니는 행동, 혹은 근거리에 접근하여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콘텐츠들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로봇에게 직접적으로 해당 구역까지 안내를 요청한 뒤 로봇을 따라 이동하는 행동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상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로봇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영상에서 보이는 것 같이 상호작용을 시작할 때 표시가 생기게 설정하였으며, 반대로 사람들이 로봇과 불필요한 접촉이 이루어져 보행에 방해를 받을 경우 역시 따로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에이전트 구성을 마친 뒤 저희는 BIM을 통해 건물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었고, 받아온 건물 모델링의 에이전트들을 배치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우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건물 내에서 많은 혼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나 유동 인원이 많은 복도 등의 공용 공간에서 혼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한 가지 실험을 구상했습니다. 전용 면적과 공용 공간의 비율은 최대한 비슷하게 유지하면서도 복도의 폭을 변수로 하여 평면을 수정한 뒤
몇 가지의 디자인 안을 계획했습니다. 이후 각각의 안들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다시 진행하였고,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서비스의 수준, 즉 로봇과의 상호작용 빈도가 가장 높으면서도 혼잡은 적게 발생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아내고자 하였습니다. 로봇 그리고 인간 에이전트의 수와 그 배치는 고정으로 둔 채로 평면 레이아웃만 수정한 여러 디자인 안들에 대해서 수차례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각각의 결과값들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설계안 A의 경우 로봇과의 불필요한 접촉 횟수가 두 번째 안과 세 번째 안이 기존 설계안에 비해 많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로봇과의 상호작용 횟수의 경우 폭이 가장 넓었던 세 번째 안이 아닌 두 번째 안의 경우가 가장 많게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공용 공간의 폭을 너무 넓히는 것만이 반드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고, 저희는 두 번째 안을 본 설계안에 가장 적합한 평면 구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설계안 B의 경우 불필요한 접촉 횟수는 세 번째 안이 가장 적었고, 상호작용 횟수는 두 번째 안이 가장 많게 나왔습니다. 상호작용과 불필요한 접촉의 상대적인 비율은 세 번째 안이 가장 높았지만, 설계안 B의 주된 프로그램이 갤러리를 포함한 전시 공간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로봇에 접근하여 정보를 넣거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두 번째 안을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최종적인 평면 구성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공용 공간의 형태가 변경됨에 따라 발생한 평면상의 오류들을 찾아내 세부적으로 수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설계안이 수정됨에 따라 많은 건물 요소들이 재배치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BIM을 통해 평면이 수정되어 발생한 여러가지 간섭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간섭들에 의한 오류를 찾아 쉽게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두 설계안 모두 인면을 구성하는 데 있어 두 종류의 파사드 유닛 중 어떤 하나를 고를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면 디자인 결정에 시뮬레이션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BIM에서의 에너지 분석을 통해 두 파사드 유닛 중 더 환경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안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조 설비, 위생 설비와 배관 등의 레이아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BIM을 통해 손쉽게 단가에 관한 예측값을 얻을 수 있었고, 더욱 경제적인 안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구조 등과 같은 부분에서도 BIM을 통해 설계를 진행해 나갔으며, 마지막으로 무장의 계획에 관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검토하기 위하여 휠체어를 탄 에이전트를 배치하여 직접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베리어 프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설계안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 저희는 로봇을 운용하는 문화시설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과 오류들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고, 최종적인 디자인안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비록 일부분이지만 로봇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간 구성에 대해 BIM과 유니티 AI를 통하여 탐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설계안뿐만 아니라 근래에 들어 로봇을 운영하는 실험적인 건축물의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고와 문제점들이 로봇 친화적 건물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건축물 내에서 로봇을 운용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프로젝트 이후로도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로봇 친화적 건물 디자인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저희는 희망합니다.